내 쇼핑몰에 방문한 사람이 내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정책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회원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회원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고요. 여기서 회원가입 정책관리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정책관리에 가면 가입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가입 승인 사용 설정, 가입 연령 제한 설정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은 승인 절차 없이 가입에 체크가 되어 있겠죠. 승인 후 가입인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회원제 쇼핑몰, 복지몰이나 폐쇄몰 아니면 성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승인 후 가입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회원만 승인 후 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업 간 거래 쇼핑몰, 즉 B2B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럴 경우는 바로 사업자 회원만 승인 후 가입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대부분은 승인 절차 없이 가입 요게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입 연령 제한 설정이라고 있는데 기본은 제한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처음 세팅할 때는 이렇게 놓고 그냥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이 정책은 세부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편 로그인 기본 설정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간편 로그인은 사용함으로 해놓죠. 그리고 탈퇴 재가입 설정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원 탈퇴 및 삭제 후 며칠 동안 재가입 불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사용 안함으로 하면 탈퇴했다 바로 재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 항목 관리인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회원 구분은 개인 회원과 사업자 회원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개인 회원만 받겠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회원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는 사용하고 필수고요. 이름도 사용하고 필수 항목이고요.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필수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회원가입하는 시점에서 받을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정하셔야 되는데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할수록 좋아요. 아주 간단해야지 회원 가입률이 높아집니다. 사업자 정보를 받는다면 사업자, 상호, 대표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고요. 부가정보라고 있습니다. 팩스번호, 추천인 아이디, 생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최초에 회원가입할 때는 가능하면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벤트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회원 등급 관리인데요. 회원 등급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설정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원 정책을 좀 정교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초반에는 굳이 일반 회원, VIP 회원, 골드 회원 이렇게 나눠서 할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이 좀 활성화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회원 정책은 세우도록 하십시오. 회원 등급 평가 방법 설정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굳이 여러분들이 회원 등급을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넣어서 만드실 필요가 없다. 좀 쇼핑몰 운영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건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권합니다. 가입 승인 등급 변경도 지금은 굳이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정보 이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요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검색된 이벤트가 없다고 나와 있죠. 여기 회원 정보 이벤트 등록이라는 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회원 정보 수정 이벤트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 이벤트 명 정하고요. 설명 정하고 사용할 항목들을 이렇게 추가한 이후에 마일리지를 줄 거냐 쿠폰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어요. 마일리지는 얼마 정액을 주는 거고요. 쿠폰은 여기서 쿠폰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쿠폰이 없으면 요 신규 쿠폰 등록이라는 걸 누르고 쿠폰을 만들게 됩니다. 신규 쿠폰 등록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신규 쿠폰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선 마일리지를 1000원을 주는 걸로 정할 거고요. 이벤트 팝업 설정이 있는데 로그인 완료 시 보일 거냐, 메인 화면에도 보일 거냐, 마이 페이지에 보일 거냐, 요런 거를 정하고요. 창 위치는 상단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단에서는 이벤트 팝업이 뜨는데 요게 위에서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좌측에서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요거를 정하는 건데 이걸 0으로 하면 요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단에서 한 20픽셀 정도, 아니면 좌측에서 뭐 20픽셀 정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50픽셀,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살짝 위와 옆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더 좋습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으면 잘 아시죠? 예, 이렇게 누르면 하단에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누르는 게 있고요. 팝업은 기본 팝업, 고도몰에서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팝업 보이시죠? 예, 요게 나오게 됩니다. 진행 기간까지 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회원 정보 이벤트는 만들어진 겁니다. 회원가입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규로 회원가입할 때 어떤 혜택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를 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할 때 고객한테 충분한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이 내가 수고스럽지만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이 많아야 되겠죠. 회원가입 축하 쿠폰을 지금 상품 적용 쿠폰 마일리지 3%, 뭐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이런 거를 준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 쿠폰 정보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회원가입 축하 쿠폰을 설정해 놓은 게 아까 거기에 적용되는 거죠. 자, 마일리지는 신규 회원가입 시 10,000마일리지 주고 이메일 수신 동의 시 1,000원, 그 다음에 SMS 수신 동의 시 또 1,000원 해서 총 회원가입하는 과정에서 12,000원이라고 하는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 간단 옵션이라고 있죠. 비회원 주문 시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주문 시 주문 정보가 회원 정보에 바로 반영된다. 좋은 거예요. 요거를 꼭 설정을 하십시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함.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될 때 어떤 쿠폰을 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신규 쿠폰 누르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벤트 배너 있어요. 이벤트 배너도 간단 가입하고 즉시 혜택 받아가세요. 이런 배너가 뜨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만드실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유도 푸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회원가입 유도 푸시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신규 가입 시 제공되는 혜택 정보를 노출하여 회원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이래요. 사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함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노출시킬 거냐, 아니면 쇼핑몰 최초 접근하고 3번 이상 이동한 다음에 노출시킬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어디에 노출시킬 것이냐, 우측이냐, 좌측이냐, 중간이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어요. 아이콘은 이런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도 문구 지금 회원가입 시 혜택 제공합니다. 혜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어주는 거예요. 가령 회원가입하시면 10,000마일리지를 드립니다. 이런 게 그 큰 혜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다면 여기에 이미지를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가입 혜택 쿠폰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주문 간단 가입 기본 설정이 있고 회원 가입 유도 푸시 있어요. 요거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마일리지 예치금 관리입니다. 마일리지 기본 설정이라고 있는데 요 설정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 돼요. 마일리지 기본 설정 사용함 쇼핑몰에 노출될 때 이걸 마일리지라고 할지 포인트라고 할지 적립금으로 할지 여기에 그 용어를 적어주는 거고요. 쇼핑몰 노출 단위를 원으로 할지 아니면 뭐 쇼핑몰에서 정하는 단위로 할지 이런 걸 정하는 거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반드시 있도록 하고요. 마일리지 적립일로부터 며칠 동안 쓸 수 있는지 요거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작을수록 좋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즉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유효기간이 길수록 있겠죠. 보통 1년 정도로 하니까 요 정도 두시면 되고요.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에 마일리지 소멸을 자동으로 안내하는데 그 안내 방식이 이메일로 알릴 거냐 아니면 SMS로 알릴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적립 시 구매 금액 기준인데 판매가에다가 옵션 추가 금액까지 할 거냐 추가 상품가까지 할 거냐 텍스트 옵션가도 더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정하시는 건데 가능하면 그냥 판매가만 하시는 게 좋겠죠. 누구 입장에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게 좋겠고요. 할인금액 포함 여부인데 상품 할인가, 회원 할인가, 주문 플러스 상품 쿠폰 할인가까지 다 적용한 이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줄 거냐 아니면 최초에 상품에 표시된 금액에서 마일리지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다 공제하고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에서 마일리지를 주는 게 좋겠죠.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대로 적립받는 게 더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률 사용 시, 적립 시 금액 끝자리 단위 관리라고 있는데 여기 기본 설정, 기본 정책, 금액, 단위, 기준 설정 우리가 아까 설정을 안 했어요. 자, 여기에 가서 사용할 단위들을 설정해 줍니다. 기준 국가는 한국이고요. 금액 표시는 원으로 할 거고요. 무게 단위는 그램, 용량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금액 절사 기준 설정이라고 있는데 상품 금액은 올릴 거냐 내릴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573원이에요. 이럴 경우 뒤에 금액을 10원 단위로 올리겠냐 버리겠냐 반 올리겠냐. 상품 금액은 10원 단위로 올리는 게 좋겠죠. 아니면 100원 단위로 올리는 게 좋겠죠.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마일리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마일 단위, 즉 1원 단위죠. 아니면 10원 단위로 올려서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공평하게 반올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버려버리는 게 좋겠어요? 줘야 될 돈에서. 어떤 게 좋죠? 고객 입장에선 더 주는 게 좋고 운영하는 입장에선 덜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10단위로 버립니다. 쿠폰도 마찬가지로 10단위로 버리고요. 회원 등급도 그냥 10단위로 버립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지급 정책이 정해지는 거죠. 마일리지 사용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최소 보유 마일리지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일리지가 얼마 이상 쌓여야지만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9,000원 있으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마일리지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를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준다 그러고 10,000원부터 바로 쓰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10,000원을 주고 15,000원부터 쓰게 하는 방법이 있죠.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00원은 쌓였는데 바로 사용을 못하고 5,000원의 마일리지를 더 받아야지만 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살 게 없더라도 나중에 이 쇼핑몰에 재방문해서 5,000원어치 마일리지를 취득한 이후에 15,000원의 마일리지를 쓰고 싶겠죠. 여기서부터 심리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정책을 잘 정하느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혜택은 혜택대로 충분히 주고 여러분들이 실제 지급하는 마일리지는 잘 아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10,000원이라고 적어 놨고요. 최소 상품 금액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구매 금액 합계가 얼마 이상 돼야지만 마일리지를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3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00원이라고 적어 봅시다. 그러면 마일리지가 50,000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구매 금액이 80,000원이에요. 그럼 마일리지 쓸 수 없죠. 그럼 20,000원짜리 상품을 하나 더 사야 되겠죠. 그래야 내 마일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50,000원 정도로 다시 바꿔놓고요. 요게 있어요. 할인 금액 미포함 가격 기준이냐, 할인 금액 포함 가격 기준이냐. 어떤 얘기예요? 할인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할인을 해주기 전에 가격을 적용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할인 전 가격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할인을 한 이후 가격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운영자 입장에선 할인 이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더 좋죠. 최소 사용 마일리지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에 얼마 이상 사용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1회 최소 사용 금액을 1,000원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한 번에 1,000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예와 최대 사용 금액 제한과 연동이 됩니다. 최소 마일리지 사용 제한을 1,000원으로 해놓고요. 최대 사용 금액 제한을 2%로 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40,000원짜리 상품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마일리지를 쓰려고 하니까 40,000원에 2%면 얼마예요? 800원이잖아요. 이 800원은 최소 사용 마일리지 제한 아래죠.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50,000원 이상의 상품을 사야지만 1,000원이라고 하는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40,000원 갖고는 안 되는 거고 50,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10,000원어치 상품을 더 산 이후에 마일리지 적용을 할까? 아니면 그냥 마일리지를 적립해두고 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고객의 심리를 잘 이용해야 될 항목입니다. 너무 과대하고 너무 큰 제한이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좋지 않겠죠. 또 너무 프리하고 너무 자유롭게 쓴다면 우리가 고객한테 줘야 될 마일리지가 너무 크게 되겠죠. 그 적정한 지점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송비 포함 여부인데 마일리지를 계산할 때 배송비를 포함해서 계산할 거냐, 배송비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할 거냐,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당연히 배송비 미포함이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내가 회원 가입할 때 뭐 축하 마일리지를 받고 생일 쿠폰을 받고 상품을 살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죠. 그리고 또 사용을 해왔어요. 기존에는 큰 고민 없이 써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운영자 입장에 되니까 무언가 고민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 줘야지만 여러분들 쇼핑몰에 회원가입자도 늘고요. 재방문율도 높아지고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고객들이 한 번에 구매하는 객 단가도 높아집니다. 마일리지 지급 설정입니다. 마일리지 지급 우린 사용하죠. 상품 구매 시 기본 지급 마일리지는 구매 금액의 2%로 잡아놨는데 이거 뭐 1%를 하셔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구매 금액으로 몇 원 단위로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한 개 살 때마다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지급 마일리지라고 있는데 회원 등급이 일반인 경우 추가 금액은 지급하지 않으나 등급에 따라서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 시 지급 예외 설정인데요. 마일리지를 사용한 주문건에 대해서는 구매 마일리지를 또 지급하느냐 아니면 구매 마일리지를 지급 안 하느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미 상품을 샀어요. 고객이 여기에 마일리지를 적용했어요. 적용한 거에 대해서 또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겠느냐 아니면 얘는 마일리지를 적용했으니 이번 구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냐, 어느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급 시점이 언제냐? 구매 확정 시 지급인데요. 여기 지급유예 기능 사용이라고 해서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더라도 며칠 뒤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필요한 거냐면, 일단 고객이 구매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는 지급을 했는데 고객이 반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지급한 마일리지를 수동으로 빼온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딱 잊어버리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구매 확정을 했어도 나는 교환 반품 가능 기간인 7일 또는 10일 또는 30일 이후에 이 마일리지를 주겠다라고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벤트성 마일리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하면 얼마 주고, 이메일 가입하면, 이메일 수신 동의하면 얼마 주고, SMS 수신 동의하면 얼마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추천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정보를 얻었다면 생일 축하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객한테 주는 혜택, 특히 신규 회원 가입할 때 주는 혜택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충분히 많이 주고요. 대신 마일리지를 쓰는 조건을 타이트하게 제한을 두세요. 그게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하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내 쇼핑몰의 회원 정책과 마일리지 지급 정책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좀 복잡하죠. 그리고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좀 경험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소매 쇼핑몰을 초기에 만들어서 운영할 때 회원가입 적립금을 10만 원을 줬어요. 무려 10만 원. 엄청난 금액을 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 이게 그 돈 버는 그런 그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게시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 쇼핑몰에 가입하면 회원가입 적립금을 10만 원을 준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제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죠. 10,000명이라고 하는 분이 일주일 동안 가입을 했으니까요. 제가 10,000명의 회원에게 10만 원씩 적립을 해드렸는데 제 쇼핑몰이 망했을까요? 당연히 안 망하죠. 왜? 고객들이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고요. 그 조건들에 충족해야지만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쓸 수 있었습니다. 5만 원 이상 구매해야 되고요. 상품 금액의 2%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쇼핑몰의 마진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회원 정책이나 마일리지 지급 정책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